오늘 할 거는 뭐냐면, 네, 오늘 할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정상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정상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파동함수랑 파동함수의 수식적인 이야기까지는 끝났어요. 또 문제 풀고 끝났던 것 같고요. 네, 정상파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예를 들어서 파동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파동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너네가 파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물결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물결들이 서로 이런 형태의 진행하는 파동이 있다 치고 이런 형태의 진행하는 파동이 있다 치면 둘은 진행하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앞으로 자서 소연이 저거 좀 찍어줘요. 앉아. 찍혀있는데 이거 끊고 찍어요? 이제 들고서 좀 찍어줘. 말도 안 돼. 들고서 여기 부분 좀 찍어줘. 여기 아래. 이걸요? 아마 저 학생 안 나오게 찍고요. 저만 나오게 찍으면 될 거거든요. 근데 얘가 다 보여야 돼. 하나 좀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정말 나와. 말도 안 돼. 저는 뭐 오케이. 지금부터 보면 파동을 서로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파동을 만드는 게 이게 지금 파동이에요. 이렇게 파동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파동을 만들 겁니다. 도우미는 이쪽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 만들어 한번. 좀 빠르게 만들어야 돼. 파동이 두 번. 얘가 하나만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오면 얘가 이렇게 파동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은 방향으로 파동을 줘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런 형태로 갑니다. 중간 지점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빠르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네.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똑같이 줘. 알겠죠? 네. 이제 반대로 한번 줘볼게요. 반대로 줄 때를 잘 봐. 여러분의 동체지력 좋잖아. 우리 체육대 1등반이야.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아까랑은 다르게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더 봅시다. 하나, 둘, 셋. 네. 이런 형태로 가요. 그 다음에 그것도 봐봐. 중간 지점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보면 중간 지점 지나고 나서 저 도우미 쪽 한번 봐보세요. 제 위상을 보라는 소리야. 얘네들 상태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 둘, 셋. 네. 이런 형태로 갑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네. 이런 형태가 파동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가 바로 중첩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반사라고 하는데 이 반사가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갈지 중요한데 얘네들이 고정돼 있으면요. 얘네들이 이런 형태로 고정돼 있으면 이렇게 파동이 오면 반사된 판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형태로 돌아갑니다. 반사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위상이 반대로 변해요. 이런 걸 뭐하러 하냐? 이걸 고정다 반사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뭐하냐? 위상이 반대로 변합니다. 위상이 반대로 변한다라고 하고 얘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은 위상차가 발생했다고 파인만큼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 파동함수가 요런 게 됐다. 이 파이만큼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유다운 반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유다운 반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고리로 연결해 둔 거예요. 얘네들 고리로 연결해 둔 거일 때는 뭐하냐? 얘가 V로 가면 얘네들이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똑같은 위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얘네들을 자유다운 반사라고 하고 이때는 위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위상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고정되어 있냐 얘네들이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반사가 달라지고요. 방금 본 것처럼 아까 동미가 살짝 보여줬는데 얘네들이 가는 거가 있고요. 오는 게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보냈다고 칩시다. 그런 형태로 얘네들이 파동을 계속 보내면 이상한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내가 보낸 파랑 이 파랑 보면 얘랑 얘가 됐어요. 그 다음 파가 올 거야. 그럼 얘랑 만나서 뭐해? 중첩해버려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파동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정상파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 파동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끊길게요. 얘는 반대로 가는 파동이 있다고 칠게요. 그래
A와 B가 저렇게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두 파가 합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도우미가 파동을 주고요, 제가 파동을 줘요. 같이 주다 보면 얘네들이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할 때 얘네들 합쳐지면 이 부분은 똑같이 0이고요, 이 부분도 똑같이 0이고요, 이 부분도 똑같이 0이고 이 부분도 똑같이 0이에요. 근데 여기 사이에서는 얘네들끼리 중차풀이 이렇게 얹어지고요, 여기 얘네 사이의 중차풀이 이렇게 얹어지고 여기 사이의 중차풀이 이렇게 얹어집니다. 근데 내가 얘네들이 전부 다 4분의 t만큼 움직였던 시작 시간 이동. 그러면 얘네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4분의 t니까 잘 봐. 이동하니까 어디가 튀어나와? 이 뒷부분이 튀어나올 거야. 이만큼이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가 사라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얘는요, 반대로 이 뒤쪽 파가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올 거야? 얘가 올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네, 선정문 했을 때 얘네들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두 개를 합쳐보면 얘네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지점은 얘와 반대 이상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0이에요. 여기도 0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0이고요.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에요. 그래서 그냥 파동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4분의 t가 이동하면 얘네들의 파동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가 4분의 t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그럼 얘도 뭐가 남을 거냐? 얘가 4분의 t니까 요만큼이 사라지고 얘가 남는 거야. 얘가 미안해. 요게 남아야 되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얘가 남겠네. 이렇게. 그러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얘도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되느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위아래로 뭐하는 형태가 나오냐면 위아래로 진동하는 형태만 만들어져요. 뭐냐면 얘네들은 좌우에 이제 말 그대로 뭐냐면 그게 사라진다라는 거야. 좌우로 진행하는 게 사라지고 뭐냐면 이 에너지 하나에 갇혀진 형태가 나오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스탠딩 웨이브 정상파라고 합니다. 얘네들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이 이 파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진동만 하는 거야.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얘를 움직이지 않고 공간상에 이 안에 존재하는 현상을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왜 그러느냐? 제가 왜 사라지느냐? 그거를 볼 때는 중차원리 쓰면 돼, 똑같이. 우리는 두 파가 더해진 거예요. 수학적으로 좀 증명해보자고. 그럼 얘를 첫 번째 파동을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왼쪽으로 가는 파동이라고 하죠. 방향이 서로 다른 파동 더해보자고. 그럼 얘네들이 사라지는데, 네, 미안하다. 덧셈 정리를 안 배웠대. 난 당연히 배운 줄 알았어. 얘를 이제 정리하려면 덧셈 정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필요한데 최소한 이 4개는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마진노트에 넣어두고 에이씨 이 정도 다 알겠지 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수학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줄 거야. 수학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 있으니까 증명만 해줄게. 뭐냐면 얘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쓰는 이유는 이거야. 너네가 예를 들어서 사인 60도를 알아. 얘 몇이에요? 이분은 초3이 알죠? 특수하니까 알잖아. 사인 30도 이분이 알잖아. 근데 여러분들 사인 75도는? 그렇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아는 거지, 외워서 하는 거란 말이야. 얘를 어떻게 하느냐? 75도 같은 경우에 사인 얘를 45도 더하기 30도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코사인 15도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얘를 사인 45도에서 30도를 빼주면 돼요. 뭐 방각 배가 써도 돼. 다 되는데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걸 알려면 뭐 하느냐? 이 덧셈 정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덧셈 정리를 이제부터
설명해줘 갈게요. 오케이. 네. 수학 시간이야 이제. 네. 쟤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 좀 봐두세요. 네. 얘네들은요 뭐를 하면 되냐? 요거를 이용하시면 얘를 증명하면 나머지는 쭈르륵 다 됩니다. 쉽습니다. 얘만 증명하면 돼요. 얘는 어디서 증명하느냐? 여기서 증명합니다. 네. 동심원을 그려서 증명하면 되게 편해요. 동심원이라는 건 반지름이 1인 원이야. 이 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왜 반지름이 1이면 요런 각을 우리가 세타로 둘게. 그러면 여기까지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요. y좌표가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코사인 세타뿐만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저 반지름 원에서 좀 볼게요. 그러면 이런 점을 내가 하나의 베타라고 줍시다. 여기 각을 베타라고 둘게. 그러면 얘는 p 좌표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일 거야. 그러면 한 점을 더 잡아. 한 점을 뭐 q라고 잡을까요? 여기까지의 각을 알파라고 잡을게. 그러면 q점의 좌표도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야. 그냥 점 좌표 저렇게 잡으면 편하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여기 OPQ에 이제 뭐를 보냐? 삼각형을 보세요. 네, 얘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얘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 다음에 길이 1, 길이 1, 그 다음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근데 얘는 배웠더라. 다행이야. 네, 저 삼각형에서 제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뭐냐? PQ의 제곱은요. 뭐랑 같아? 양변의 제곱의 합. 1 더하기 1. 마이너스 2 양변의 곱. 그 다음에 사인 끼인 값. 네, 그러면 여기서 얘가 튀어나와. 근데 PQ도 점이야.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돼. PQ 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 제곱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금 너무 많아서 이제부터 그냥 C만 쓸게. 이해해줘? 얘를 전개하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귀찮아. 얘 이해해줘. 얘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베타. 얘 제곱하면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 오케이. 네. 얘가 오른쪽 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몇이야? 1이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몇이에요? 1이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2까지 나눠져 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정리돼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이렇게 정리돼요. 근데 얘가 요거 뭐야?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부터는 진짜 쉽습니다. 네, 이제부터 요거 하나만 수학적으로 기하적으로 증명하면 되고 나머지부터는 쉬워요. 뭐냐?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버려. 이 정도면 과학학생까지 대분하더라. 그럼 코사인 얘는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인 거야. 네, 코사인은 어차피 마이너스 세타나 세타가 같으니까 얘는 코사인 베타예요. 네,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당연히 튀어나와서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베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리해요. 왜냐면 얘랑 같은데 부호만 반대로 바뀝니다. 네. 그러고 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결국 우리 지금 이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얘 이용하시면 돼요. 네, 코사인과 사인은 결국에 무슨 관계냐? 얘네들 관계는 2분의 파이 관계다.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45도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왼쪽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냥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 베타. 네. 그러면 오른쪽은 잘 보면 얘는요 뭐라고 하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사인 알파입니다. 그 다음 얘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예요. 그리고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다. 그렇게 얘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요. 그래서 얘가 삼각 사인 덧셈 정리 정리되고요. 그리고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마지막이야. 똑같아.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알파는 변화 없고 코사인도 마이너스 베타 넣어봐야 각 변화 없잖아. 그다음에 코사인 베타. 얘가 뒤에 코사인 알파 그대로고 사인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나옵니다. 네, 삼각수 덧셈 정리 이렇게 증명하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외우는 법 알려드리죠. 네. 아 이게 진짜 20년 전 방법이거든요. 웃지 마. 알겠지? 웃지 마. 네. 이거만 외우시면 돼요. 솔직하게. 나머지는 제가 쓰시는 거를 똑같이 쓰면 돼. 베타 자리에다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돼. 그래서 분명히 유튜브를 찾거나 검색하면 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정말 많아. 알겠죠? 근데 내가 배웠던 방식은 나도 내가 그거 기억한단 말이야. 알겠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SIL 신발이잖아. 신발을 어떨 거냐? 신발을 왼쪽도 신고 오른쪽도 신을 거야. 왼쪽도 신고 오른쪽도 신을 거라고. 80%! 네, 코사인은 뭐 하느냐? 코사인, 코. 아하! 꼬마네. 그래서 꼬꼬마가 신발을 신어. 더 좋은 방법 많아. 미안해, 알았어. 여러 그 표정이 다 보이거든? 더 좋은 방법 많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난 이렇게 외웠어. 네, 사인은요, 네, 신코, 또 코신이라고 보통 이렇게 해왔고요. 네. 그 다음에 코사인은 꼬꼬마 신신이라고 보통 아마 얘는 많이 쓰는 것 같아 지금도. 신고 또 신고 뭐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얘가 마이너스면 뭐야? 붐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잘. 네. 이거 줄 거야. 외우지 마. 외우지 말아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80%.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린 얘가 아니라 요거 풀어야 됩니다. 이제 물리로 돌아오자. 수어로 돌아오자. 이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얘네들은 이런 건 줄 겁니다. 얘는 줄 거라고. 당연히 막 학원에서는 얘네 뭐 덧셈 정리 이용해서 막 뭐 2분의 1 사인 더하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굳이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냥 이거 이용해서 전개해. 이게 다 가장 빠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일 때는요. A의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일 때는 A의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 이렇게 돼요. 씻고도 씻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KX, 오메가 T 순서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KX, 오메가 T KX, 오메가 T KX, 오메가 T 이렇게 되고 네, 얘네들의 둘이 합성이니까 뭐 하느냐? 더해버리면 네, 얘네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나오냐? Y라는 이 합성함수가 이런 형태로 정리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를 해석할 줄 알아야지. 정리하고 났더니 볼게요.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kx가 나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치와 파동함수라는 건 진동과 다르게 진동하는 거와 위치에 따라서 진동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봤는데 얘네가 진동하는 항이랑 뭐가 있냐면 위치에 따른 항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지. 무슨 얘기야? 얘는 파동이 어디로 진행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닫혀져 있다는 거야. 우리가 X축에 따라 얘네들이 뭐가 변할 뿐이냐? 얘네들 X축에 따라 이런 형태로 진폭이 변할 뿐이야. 진폭의 최대값. 이 진폭값이 변할 뿐인 거지. 뭐가 변하는 거냐?
진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 한 자리에서. 결국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느냐? 얘네들의 위치에 따라 얘네들의 진동의 진폭의 값이 변할 뿐이지. 이게 변할 뿐이 결국에는 위아래로 진동만 하는 함수가 돼버렸다는 거지. 파동이 아니라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탠딩 웨이브 정상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상 진동이에요. 진동수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진동수 느껴보세요. 근데 제가 얘네들을요 이제 뭐하냐? 2배 진동을 만들게요. 2배 진동은 될 거야. 기다려. 네, 얘가 2배 진동이에요. 이게 2배 진동입니다. 2배 진동이거든요. 오케이. 3배 진동은 뭐하냐면, 힘들어. 어느 순간에 그 안에 정사파가 없다가 순식간에 만들어지거든요. 순식간에. 얘네들의 특정 진동수에 따라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 1배 진동일 때 얘네 길이를 L이라고 두면 줄이라고 쳤을 때, 얘네들의 파장이 뭐냐? 얘네들의 파장은 이만큼 파장이 반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인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네들의 길이는 파장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람다1을 1배 진동의 파장을 2L이라고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 길이가 두 번째 파장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람다2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L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얘는 이 L 안에 파장이 2분의 3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L이 람다3에 2분의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람다3를 뭐라고 쓸 수 있어? 2L을 3으로 나눴다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일반화시키자고요. 얘는 2L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2L분의 2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람다에는 2L을 N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얘가 몇 배 진동의 고유 파장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고유 진동수, 방금 보면 특별한 진동수가 존재하잖아. 진동수가 존재할 때 얘 같은 경우에 뭐 하느냐면 V는 F람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진동수는 뭐야? 람다분의 V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2L분의 파동의 속도입니다. 그럼 F2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나눠주면 되니까 V에 2L분의 2가 들어가요. 그리고 F3 같은 경우에도 얘를 역수치하면 2L분의 V의 3배가 돼서 얘네 특정 진동수는 뭐야? 얘는 2L분의 VN입니다.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고요. 얘네들은 그러면 이 파장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간단해. 왜? 마디 때문에 그런 거야. 마디에서 수학적으로 마디에서 sin kx가 몇이 되면 된다? 0인 지점이 파장 마디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사인이니까 kx가 몇이면 돼? 파이면 당연히 마디가 0인 거죠. 2파이여도 마디가 0인 거지. 그러니까 kx가 몇이면 돼? n파이면 되고요. k가 몇이야? 람다분의 2파이잖아. 그러니까 x는 얘가 l지점에서 0이라고 치면 람다는 요거 약분 되고 2L분의 n이 되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이 파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야. 왜 조대설 정상파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느냐? 나중에 뒤에서 관도 가르칠 거예요. 관도 가르칠 건데 여기서 얘를 열심히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거지. 잘 봐요. 1배 진동, 2배 진동, 3배 진동이 있어요. 지금 보면 진동수가 어떤 특정 주파수가 돼야지 내 진동이 맞아져야지만 정상파가 보였어. 안 맞으면 안 보여. 중간 지점이 없어. 1배, 2배, 3배 이렇게 불연속하게 떨어져 있어. 당연히 어디서 갖다 쓸까? 이것도 양자 역학에서 갖다 쓸 겁니다. 불연속적이라는 거잖아요. 갖다 쓸 겁니다. 정상파. 그래서 보어가 이걸 갖다 써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이번 한번 풀어보세요.